23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식품의 약국 FDA는 23일 현재 긴급 승인 상태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사업 고용주와 각 기관들에게 백신 의무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하려는 많은 조직과 기업들에게 법적인 보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 해당 인구의 71%가 적어도 한 차례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미 남동부와 같이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지속적인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저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제출한 장기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한 시기에 적절하게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화이자 백신은 2020년 12월 이후 이미 수억 도스가 미국에서 투여됐고 추가 보급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FDA 국장 대행은 직원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면서 백신 승인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 제조사들은 수만 명의 지원자가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긴급 승인을 받아 예방접종에 투입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사도 곧 정식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주 발표에서 넷플릭스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명과 직원 2명이 스트리밍 대기업인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사용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겨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 범행의 중심에 서 있는 전 직원 전성모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암호화된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밀 정보를 공유하여 300만 달러 이상의 주식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성모는 친형 전준모와 친구 천준우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수익 발표 이전에 거래를 했고 천준우는 그 수익으로 전성모에게 6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성모는 2017년 퇴사 후에도 내부자 에이든 리를 통해 계속 정보를 입수했으며 또 다른 넷플릭스 엔지니어 배재현은 넷플릭스의 2019년 7월 수익 발표를 앞두고 전준모에게 또다시 내부 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2월 배재현은 인기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Rage Against the Market이라는 메시지 채널에 전성모, 전준모, 천준우와 함께 가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은 증권거래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었다는 언급이 고소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주택시장 호황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높은 주택 가격은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록적인 저금리와 역사적으로 부족한 물량, 도심에서 교외로의 항공편 지연과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주택 가격의 전례 없는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랙스완, 즉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주택 가격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 케이스 실러 지수에 따르면 5월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6.6%나 치솟았고 현재는 2006년 최고치보다 38.1%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주거용 임대료에 비해 25% 과대평가됐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정상 수준보다 거의 50% 이상, 고용비용 지수와 같은 소득 지표에 비해 25% 이상 과대평가됐습니다. 주택 구입자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가격에 점점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7월 발표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30%만이 주택 구입 조건이 좋다고 답했으며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공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급히 진정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료 도로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국이 이에 합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주민 7명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OCTA와 유료 도로 관리국 TCA가 주법을 어기고 개인정보 콜렉션 업체 등의 제3기관과 정보를 불법 공유했으며 오류가 있는 통행료 부과 정책을 지속해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CTA와 TCA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으며
내년 1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합의 조건을 승인하면 지난 6년간 통행료를 부과받은 약 1,500만 명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 조건에 의하면 두 기관이 면제하게 되는 벌금은 총 2억 달러에 달하게 되며 여기에 보상금 3천만 달러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관들은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운전자의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들은 부당 부가 벌금으로 분류된 금액은 면제받게 되며 추가로 15불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당 벌금 소송에 관련된 오렌지 카운티의 유료 도로는 진입 지점 구분이 어려워 운전자가 실수로 진입했다가 나중에 벌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은 2015년부터 유료 도로인지 모르고 해당 도로를 이용했다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쿠카운티의 새로운 마스크 의무가 23일 발효됐습니다. 이 명령은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2살 이상의 모든 개인은 다세대 건물과 레스토랑, 영화관, 소매점 및 피트니스 클럽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쿠카운티 보건당국은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들은 입구에 마스크 착용 표지 의무도 알렸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금요일 마스크 의무를 발표했으며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고 알려졌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만 810명, 신규 사망 198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904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0.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